레드윙스님 번역의 크리피파스타 괴담 수면 감시자. 인생은 졸업 후에 더 좋아진다고들 하지. 졸업장을 든 채 교문을 나서면 현실이 두 팔을 벌려 반겨주니까. 모든 파티와 선물, 축하와 격려, 모든 것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세상을 축하하는 거야. 이제 막 고등학교의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4년간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성인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삶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 누구도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았거든. 세상의 비밀, 사회의 비밀, 그리고 진정한 삶의 비밀. 그 무엇도 알려주지 않아. 끝없이 돌고 도는 돈. 돈을 벌기 위해 끝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탐욕에 관한 것도.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졸업 후를 좀 더 확실히 준비했을지도 몰라. 독선적인 마음을 좀 더 버렸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는 않았을지 몰라. 수면 감시. 빨리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 어느 날 매니가 나에게 알려주었어. 마음씨 좋은 녀석. 그는 정말 진심을 담아 알려주었어. 녀석은 1학년 때부터 절친이었고 그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으니까. 졸업 후 우리 둘은 돈 문제에 시달렸어. 그저 게으른 아이와 다를 게 없었지. 맥도날드나 월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기엔 우리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좀 더 빠르고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길, 그런 게 필요했어. 그러다가 내 절친 매니 녀석은 온라인을 살펴보았어. 그리곤 금세 우리 둘 모두의 마음에 드는 걸 찾았지. 그게 바로 수면 감시였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지. 원래 그냥 앉아서 잠만 안 자면 되는 거야. 녀석이 문자에서 말한 대로 수면 감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일 수도 있었어. 끝이 비참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이때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어. 새로운 일자리에 흥미가 생긴 나는 월리 원카의 황금 티켓을 찾은 아이 마냥 신이 난 채 컴퓨터로 달려갔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켠 다음 수면 감시를 검색했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기막힌 아이디어였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혼자 있는 밤은 견딜 수 없는 걸까?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밤새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돈을 내고 있더라고. 슬립 와처스넷은 수면 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사이트였어. 신뢰할 수 있는 감시자로 등록만 해놓으면 며칠 내로 감시를 필요로 하는 수면자와 연결되는 구조야. 그날 나는 바로 사이트에 가입했어. 내 이름인 올리버 트위치를 입력한 다음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입력하지 않던 정보들까지 모두 입력했지. 그때는 이 사이트가 번에 신경 쓴다고 생각했어. 범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가입 승인 메일이 도착했어. 그때까지 메일함에서 끝없이 새로 고친 버튼을 얼마나 눌러댔는지 몰라. 곧바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는데 바로 감시자를 구한다는 알림이 오자 깜짝 놀랐어. 링크를 클릭하니 나를 감시자로 원하는 수면자의 간략한 프로필이 나왔지. 이름은 바이올라. 이름답게 멋지고 순수한 74살의 독거노인이었어.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아파트 한 칸을 임대해 준 채 그녀를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프로필상에서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해서 늦잠을 자게 된다며 젊은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불면증이 나아질 것 같다고 했어.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지. 보수는 엄청났으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는 문자 몇 개를 주고받았어. 짧은 문자 속에서 그녀는 내가 일과 보수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내가 할 일은 웹캠 앞에 서는 것뿐이었고
밤사이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좋다고 말했지. 문자로 이야기하는 동안 점심이 되었고 나는 잠깐 잠을 자기로 했어. 밤을 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됐지. 밤만 잘 새면 돈이 생기니까. 어느덧 그녀가 사는 곳은 밤 9시가 되어 깜깜했고 그나마 내가 사는 곳은 1시간 차이가 나는 곳이어서 조금이나마 더 밝았어. 그녀에게 전화할 준비를 마친 내가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컴퓨터 화면에 팝업 창이 떴어. 수면 감시 사이트에서 보낸 특별 메시지였어. 팝업 상단엔 규칙이라고 쓰여 있었고 팝업 창 안엔 규칙 목록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지. 첫 번째, 잠들지 말 것.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면제를 깨우지 말 것. 세 번째,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빨간색 비상 버튼을 절대로 누르지 말 것. 네 번째, 절대 잠들지 말 것. 규칙을 본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 죄다 기본적인 것뿐이었으니까. 감시자 일을 할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들이었지. 나는 팝업 아래에 있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바이올라의 응답을 기다렸어. 그녀는 정말 좋은 노인이었어. 화면에 뜬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순수했지. 나를 보게 되어 정말로 행복한 듯 했어. 안녕하세요, 올리버. 이 일을 맡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부디 이 일로 크게 불편하지 않고 좋은 밤을 보내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가 잠든 사이 몇 가지 할 일을 준비해 두었지. 그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보냈고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웠어. 그리곤 금방 조용히 잠들었지.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았어. 잠든 누군가가 천천히 숨을 쉴 때 가슴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기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어. 지금 보고 있는 바이올라는 어쩌면 가장 취약한 상태일지도 몰라. 걱정할 게 없다는 건 알았지만 누군가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을 차렸어. 바이올라가 잠든 모습을 잠시 지켜본 나는 인터넷으로 밤새 검색을 하며 보냈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도 밤새 검색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테니 운이 좋은 셈이거든. 밤은 조용히 흘러갔어. 다만 한순간 비디오 영상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 숨소리에 가까웠는데 똘똘한 나는 양쪽에서 다 조용하니 비디오 캠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물론 지금은 그때 조용했던 것은 한쪽뿐이었지만. 아침이 되고 햇살이 바이올라의 방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 그녀는 알람도 없이 햇빛에 깨어났고 나는 내일에 충실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옆에 있는 침대에 빈 병을 보는 것이었어. 그리곤 사용하지 않았던 베개 위에 몸을 뉘었는데 그때 난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봤다고 맹세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잠을 깨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침대 옆 책상에 있는 노트북 쪽으로 몸을 돌렸어. 그녀가 나를 보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이며 밤에 잘 지냈냐고 물었고 나는 별일 없었다고 답했지. 그리고는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쉰 다음 내게 고맙다고 말했어.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잘 잔 적이 없었다며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통화를 종료했어. 아직은 10대라서 밤을 새는 건 익숙하지. 밤새는 일을 마친 다음 나는 기쁘게 미소를 지으며 잠을 청했어. 이후 며칠 밤은 똑같이 흘러갔어. 밤 8시마다 바이올라에게 통화를 걸었고 그녀는 8시 5분쯤에 잠이 들었어. 다행히도 인터넷이란 건 끝이 없는 존재라 밤새 온갖 잡다한 것까지 볼 수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평화에 장애물이 생겼어. 지금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3시쯤에 바이올라가 깨어났어. 나를 향해 고개를 꾸벅거리더니 카메라상으로 보았을 때 침대 반대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난
화장실로 향했어. 이때쯤엔 사실 영상을 잘 보지 않았어. 영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니까. 뭐 언제 봤다고 하기도 뭐한데 그저 인터넷을 하다가 잠시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잠깐씩 볼 뿐이었지. 그녀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은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지루함을 떨치려고 봤던 건지 그녀가 다시 침대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다만 그녀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나는 무언가를 보았어. 잠시뿐이었지만 분명히 아주 커다랗고 하얀 손. 창문을 가리던 커튼 뒤에서 살며시 나타났어. 본 것은 잠깐이었지만 온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였지.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보며 무언가 이상한 게 있나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땐 밤을 새느라 졸린데 레드불까지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어. 이윽고 바이올라가 화장실에 나와 다시 침대로 들어갔어. 그녀는 내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낸 다음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다시 평화롭게 잠들었어. 그녀는 잠드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 최근 들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종의 보물과도 같았고 그랬기에 나는 그녀에게 보물을 되찾아준 사람이 나라는 생각에 뿌듯했어. 하지만 며칠이 흐르고 5일 전 모든 것이 변했어. 그날 밤도 시작은 평범했지. 바이올라와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바이올라는 좋은 밤 보내요 올리라는 말과 함께 바로 잠에 빠졌어. 그녀의 방은 조용했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라곤 구글링하고 있는 내 마우스 소리뿐이었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며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흐르는 밤이었지. 생각해보면 전부 내 잘못이야. 그날 낮잠을 잤어야 했는데 레드불도 마시지 않았고 잠을 깨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 그러다 잠이 든 거야. 규칙을 깬 거지. 최소 1시간 이상은 푹 잤던 것 같아. 키보드 위에 침을 흘린 채 죽은 듯 잠이 든 그 사이 나는 바이올라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깨어났어. 무슨 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버저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아. 머리는 빠르게 정신을 차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 다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정신을 차리곤 바이올라가 있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 날 깨운 게 뭐였든 그녀에게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난 미소를 지었어. 다행히 조금 전에 잠깐 자며 남은 밤은 쌩쌩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바이올라 역시 여전히 잘 자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그를 보았어. 내가 지금은 감시자라고 부르는 그 무언가를. 순간 내 미소는 사라졌어. 그는 바이올라의 방 한 구석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몸을 대부분 숨긴 채였어.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그의 너무나도 큰 키와 삐쩍 마른 몸 정도. 그리고 그의 눈도 볼 수 있었어. 완전히 새하얀 눈이 내게 사악한 빛을 쏘는 것만 같았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 냉기와도 같은 공포에 그 순간 나는 얼어붙은 거야. 그때 그가 바이올라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어. 걷는 게 아니라 유령처럼 떠다녔어.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지. 그가 바이올라의 등 뒤로 다가왔고 그녀의 자는 얼굴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때 난 두 번째 규칙을 깨고 말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바이올라를 깨우려고 했어. 내 비명은 효과가 있었지. 아니,
지금은 차라리 그러지 말았으면 하지만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곧 내 시선과 마주쳤어.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사이 감시자는 그녀를 보고 있었어. 이윽고 그는 주먹으로 그녀의 몸을 내리치기 시작했어. 계속해서 내리치는 기분 나쁜 주먹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 그 이후의 모든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 말았어. 짜증나는 공연을 맨 앞자리에서 보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녀가 처음 깨어났을 때의 놀란 표정,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주먹으로 내리쳤을 때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은 다음 그녀가 지은 두려움의 표정, 모든 것이 내 눈에 들어왔어. 사방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튀었고 그 와중에 바이올라의 눈은 희종일관 나를 향해 있었어. 그녀는 울고 있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천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흐릿했어. 올리, 도와줘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시도했어. 마우스를 잡고 화면에 있는 빨간색 비상 버튼을 클릭했지.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메시지만 뜰 뿐이었지. 이 기능은 현재 다음 사용자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스본 43. 사유 규칙 위반.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슬립 와처스넷이 알고 있었어.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게 제재를 가하고 있었어. 내 관심은 다시 화면 속 그를 향했을 때 그는 여전히 커다란 주먹으로 바이올라를 내리치고 있었어. 하얗던 주먹은 이제 피로 물들었고 바이올라의 눈엔 생기가 없었어. 그녀가 죽었지만 귓가에서 그녀가 애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컴퓨터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싼 채 눈물만 흘렸어. 바이올라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깨어있지 못한 멍청이 때문에 죄 없는 노인이 죽은 거라고. 누군가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을 때의 느낌? 그 목숨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분은 정말이지 역같다고. 내 눈의 눈물은 전혀 멈출 줄 몰랐어. 나는 계속해서 감시자가 바이올라의 시체를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멈추었어. 몸 안에 있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낸 다음 화면을 쳐다보자 그 하얀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 바이올라의 피로 물든 하얀 손은 나를 향해 늘어져 있었어. 그 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전부 너의 잘못이야, 올리. 그날 이후 나는 잠들지 못했어. 꿈속에서 바이올라가 항상 나타나거든. 그녀는 내가 눈을 감자마자 나타나. 그리고 나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그 순수한 목소리로 나를 저주해. 그녀는 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절대로 내가 잊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감시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바이올라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해. 2단계의 제재 가운데 첫 번째일 뿐이고 내 죽음이 바로 2번째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미쳤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바이올라의 죽음이 내 책임이란 것을 알 거야. 피로 물든 것은 그 괴물의 손이 아닌 내 손인 셈이니까. 매일 밤 감시자가 나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처음엔 그저 그림자 같아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침묵에 가까운 숨소리가 들려. 그리고 사방에
피로 물든 손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숨소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 들려. 그는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가 내 바로 뒤에 있어. 어깨 너머에 서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 이 악몽은 고문이야. 잠들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도와줘. 이렇게 빌게. 내 모든 재산을 줄게. 슬립와처스 넷에 가서 내 계정을 찾아줘. 그리고 나의 감시자가 되어줘. 감시자가 없이는 더 이상의 밤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제발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말아줘. 제발 잠들지 말아줘.